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 제 발음이 좀 이상할 거예요. 제가 어금니 발치를 해가지고 발음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네, 그래도 약속된 시간이라서 방송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나타나는 정신과적인 문제, 어쩌면 피부에 먼저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제가 환자분에게 정신과 진료를 권해드리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변은 없는데 여기저기가 가렵다 그래요. 온 전신에 불특정 지역에. 그래서 뭐 검진을 해보면 특별히 긁은 자국도 없어요. 그냥 본인은 가렵다 그러는데 정말로 피부병이 있어 가려우면 긁은 자리가 되게 이제 긁은 흉터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가렵다고 이제 환자분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혈액 속에 가려움증이 있을 만한 요인들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또 이제 대증요법으로 항히스타민제도 쓰고 또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연고를 좀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려움증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정신과 상담을 권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가려움증이 피부에 특별한 그 병변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가렵다. 그러면 스트레스와 연관된 가려움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래도 의심되는 모든 피부과 질환은 다 검사를 하고요. 유관 검사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과적으로 다른 질병이 동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체크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 질환, 숨겨진 당뇨, 그다음에 숨겨져 있는 뭐 암 이런 것들이 다 피부의 가려움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크리닝 테스트 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학적으로 이뮤노글로불린 E, IgE가 올라가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것들 혈중의 염증 수치를 알려주는 것들이 올라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정신과적인 문제로 그럴 수 있다라고 정신과 상담을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 길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검사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정신과보다 신경과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찬바람이 좀 스친다. 그 다음에 손으로 살짝 닿았다. 그런데 이걸 갖고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스쳤는데 아프다. 스쳤는데 칼로 베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초신경에 질환이 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죠. 이건 정신과가 아니고 신경과를 가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런 신경과 검사를 다 했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과 검사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그 감각 이상 반응, 그러니까 가벼운 자극에도 아프다, 칼로 베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정신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특히 이제 청소년 환자들한테 제가 많이 보는데 물어뜯는 거. 그래서 손톱이 정상적인 손톱이 아니에요. 그냥 손톱이 한 3분의 1 정도가 물어뜯어서 없습니다. 전 손가락이 다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발톱도 이렇게 잡아당겨서 물어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물어뜯는 거. 그다음에 얼굴에 뭐 여드름이나 뾰루지 한두 개 났는데 이걸 이렇게 호흡에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부 궤양이 생겨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이런 반복적인 행동,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손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강박이나 이런 게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게 생기는 습관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생기는 강박 증상인지 요거는 정신과 선생님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피부과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빨리 디텍션할 수 있는 정신과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느냐? 그냥 불편하면 병원은 무조건 가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그 진단에 맞춰서 피부에 증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 얘기처럼 발진도 있고 진물이 난다. 이건 뭐 정신과 갈 필요도 없어요. 인지시켜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약을 바르면 다 해결이 되는데 1번 병변이 뚜렷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증상이 반복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가려움증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반복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건 정신과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대학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피부과 옆에 정신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피부로 나타나는 초기 정신과 증상이 많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가려움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때요? 발음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지 않나요? 뭐 그래도 어지간히 좀 참고 들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좀 상담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가시가 찔렸다. 그러면 뭐 빼고 베아로반 정도 항생제 연고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데 피부과에서 진료를 안 한다고요? 피부과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피부과 전문의쌤이 발톱 무좀 환자를 진료를 안 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우리 피부과 전문의쌤들의 변명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피부과라고 생각하고 간 병원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GP입니다. 제너럴 프랙티스너 그래갖고 전문의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전문의 표방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피부과 전문 과목 피부과 이렇게 써요. 근데 GP쌤들이 기억을 하면 피부과 진료 과목이라고 써요.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전문 과목 진료 과목은 정말 깨알만하게 써놓기 때문에 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피부과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피부과 갔는데 무좀 환자도 안 봐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피부과 전문의쌤이 전문의 자격증을 까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피부 환자를 안 보겠습니까? 뭐 언제든지 불편하시면 병원 오시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약 바르면 되니까요. 넉넉하게 약 처방 받아서 바르시면 됩니다. 교과서 말고 책을 좋아해 본 적이 있냐고요? 교과서하고 문제집 푸느라고 뭐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그때는 집에 책이 그렇게 매번 살 수 있는 책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어가지고 동아대백과 사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 출판사에 나왔더라? 과학대백과 사진이라 해서 지구과학, 우주, 뭐 물리화학 뭐 이런 식으로 생물 이렇게 쭉 나오는 10권짜리 그 두꺼운 백과사전이 있었습니다. 뭐 시간 나면 그 책을 다 읽었죠. 시간 나면. 나는 뭐 이렇게 책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공부가 재밌었던 건요. 피부과 전문의 할 때 그때가 재밌었죠. 이제 딱 정해졌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재밌다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표를 손에 받으면 그게 즐거웠죠. 여러분 일 열심히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즐겁잖아요. 그 정도였고요. 정말 공부가 재밌었던 거는 레지던트 할 때 그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열공으로 초등학교 때 열공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가난을 면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죠. 집안을 일으킨다는 거는 뭐 그런 정도의 큰 꿈은 없었고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집 친구들이 빨리 철드는 이유가 이제 삶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운동선수들도 보면 되게 이제 어려운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하고 그런 옛날에 히딩크가 했던 얘기가 맞죠. 스틸 헝거리.
그런 인제 결핍, 어떤 외부적 자극이 있어야 뭐든 열심히 하죠. 그게 뭐 공부가 됐든 음악이 됐든 운동이 됐든. 샤워가 너무 개운한데 샤워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것도 아니고 샤워볼 쓰는 게 딱 빡빡 미는 거예요. 손으로만 씻어요, 손으로만. 샤워볼 갖고 안경 닦아 보세요. 안경이 어떻게 되나. 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등 윗부분 이렇게 브레이저 라인 위에만 비누질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기름이 나오고 여기 아래는 기름 안 나와요. 가리고 하면 가렵다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예. 여유로우니까 인제 가려운 거죠. 바쁠 때는 모르고 살다가. 예. 지루성 피부염하고 주사성 여드름 두 가지가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가라앉으면 로젝스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쓰는 도중에 다시 지루성 피부염이 재발되면 가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로젝스를 끊고 지루성 피부염 쓰라고 줬던 락티케 하나면 됐어요? 줬을 까요 소분된 거. 그거 바르시면 됩니다. 3-4일 더 바르고 가라앉으면 다시 로젝스 쓰시면 돼요. 네.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 일주일 먹어서 건조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두 알 먹어서 그럴 거예요. 하루에 하나 알 드십시오. 예. 하루에 하나 알. 두 알 말고 하나 알 드시면 일주일 먹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한 달 이상 먹어야 좀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약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모공 블랙헤드는 크레오신 정도 바르시면 충분해요. 뭔 레이저를 해요. 예. 하루에 한 두세 번 크레오신 충분히 바르세요. 예. 그럼 충분합니다. 흑색종은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암이에요. 그런 것이 흔한 병도 아니고 백인한테는 있는 병이고요. 가슴 유두 옆에 검은 게 있다. 검버섯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검버섯.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뭐 진단 상담이나 의료 프로를 보다 보면 제일 무서운 병만 떠오르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한국에는 흑색종 굉장히 드물어요. 교대 근무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마흔 전에 끝내야 됩니다. 특히 야간 진료는 야간에 하는 일은 오래 하면 건강 되게 해쳐요. 네. 인천에 제가 아는 지인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색소 침착을 치료하면 약을 2주 먹이 무슨 얘기예요? 색소 침착은 약만 바르면 돼요.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잠자는 거하고 피부 질환과 연관되는 건 지루성 피부염밖에 없어요. 다른 피부 질환은 잠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아크릴 로자시아 주사 피부염은 로젝스 계속 바르셔야 됩니다. 바르는 마취크림 가지고 통증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통증이 최소화되는 그런 레이저를 갖고 그냥 마취 없이 그냥 합니다. 네. 발톱이 노란 거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발톱의 변색이에요. 치료 방법 없습니다. 네. 아침 10시에 축구하고 샤워 안 하시나요? 땀 많이 날 텐데. 예.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신 뒤 바르시면 돼요. 저는 뭐 새집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 입장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피부에 반점 생기는 다른 피부병이지 새집에 이사 갔다고 해서 반점 생기는 경우 그게 인제 뭐 유해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입증된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도배하거나 칠하거나 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변전 유기 물질이라든지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거는 뭐 환기하면 충분하죠. 예. 그것 때문에 병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150개 많아요. 90개 이내로 줄여서 드세요. 네.
여름에 많이 나오니까 여름에 드십니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예. 58세면 갱년기가 아니고 완경이 왔죠. 예. 그래서 얼굴 저거 가렵고 하는 건 다른 병입니다. 호르몬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예, 팔다리 하얀 각질은 붙여놓는 겁니다. 벗겨내는 게 아니고 바디 오일이나 바디로션 같은 거 발라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네. 건선과 지루성 피부염은 진단하는 게 일단 얼굴에 생겼으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얼굴에 건선 생기는 경우는 여기 헤어라인 여기 있는 부위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예, 건선은 생기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관절 부위. 그다음에 두피 안쪽에서만 생겨요. 그래서 건선과 지루성 피부염이 혼재할 수는 있어요. 얼굴은 지루성 피부염, 몸에는 건선, 여기는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선이 혼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임상 경험에 두 가지 병을 다 가진 사람을 뭐 지금까지 한 5명 봤나? 흔한 병은 아니죠. 예. 약간의 피부과 경험이 있는 의사면 굳이 자극자원 가지 않아도 진단에는 어림없습니다. 그냥 이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지루성 피부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건선은 전신에 여러 가지 다른 동반되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면 뭐 생활 습관 바꾸고 바르는 스테로이드 정도면 충분하죠. 굳이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외모 컴플렉스요?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러워 지나면 한 2년 걸리죠. 네. 30대 아토피면 C잘 갖고 안 될 거려? C잘 가지고 안 돼요. 가려움증만 약간 있다. 그건 아토피가 아닐 수도 있고요. 뭐 항히스타민은 C잘 정도는 충분합니다. 네. 근데 아토피 30대에 지속된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갖고 해결 안 될 거예요.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프린 같은 면역 억제제 써야 될 겁니다. 피지선 정식증을 아그네스로 치료했다고요. 아그네스 때 뭔지 모르겠고요. 지금은 저기 아주 깊이 파내야 돼. 되게 깊어요. 그래서 피지선 정식증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흉이 반드시 남습니다. 흉이 안 남으면 100% 재발합니다. 네. 짜지 말고 약 바르세요. 네, 짜지 말고. 알 수 없죠. 5%삭신 발라서 나왔다 그러면 저기 여드름은 아니고 그냥 염증이에요. 흑자를 치료했다고요? 흑자를 뭘로 치료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항생제를 줬나요? 뭘 줬는지 모르겠는데 대개는 뭐 레이자면 저기 흑자 같은 경우는 먹는 약 안 주는데 예. 아주 심하게 뭐 이제 큰 걸 제거하고 좀 긁어내서 이제 피가 났다 그러면 쓰긴 하겠지만 주치의쌤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아리 앞쪽에 피부 발진, 예, 건성 피부는 제일 많죠. 보습제 바르시면 돼요. 스테로이드 발라서 가라앉으면 일주일이면 가라앉으니까요. 그다음에 보습제 바르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상으로는 콜린성 두드러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상담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제가 피부과 의사 생활한 지가 거의 30년이 넘어가는데 본 환자 한 명 봤습니다. 왜 콜린성 두드러기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정확한 진단은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식하고 주사상 여드름 연관성 거의 없어요. 매운 것 때문에 주사상 여드름 생기면 한국 사람하고 멕시코 사람은 다 생겨야죠. 음식하고 피부병 연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보습제 발라서 병이 생겼는지 다른 병이 생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환자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뭐 모든 환자들 다 보니까 환자를 접수를 해서 보면 대뜸 앉자마자 화장품부터 꺼내요. 이거 바르고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얼굴을 봐야 돼요. 병변을 봐야 돼요. 보면 화장품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의심되는 환자 그리 많지 않아요. 뭐 1년에 한두 명 봐요. 네. 다른 병일 겁니다. 최근 동향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향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고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설탕 같은 이런 것들이 여드름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뭐 제 임상 경험상 그런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쓰는 용도가 달라요. 3세대, 4세대는 대개는 저기 순수 여드름 치료용으로 나온 거예요. 한 달 아니면 재발됩니다. 반드시 약을 바르셔야 됩니다. 약 끊고 한 달 지나면 재발해요. 그러니까 크리오신 계속 발라야 돼요. 피부염은 모든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앉혀놓고 꼼꼼히 봐야 돼요. 건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많아요. 팔목 접히는데 손목 부위 아드반탄 갖고 잘 안 될 겁니다. 약해요. 좀 더 센 거 써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 뭐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뭐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게 문제가 돼요? 밤에 불 끄고 TV 보는 게 문제가 됩니까? 오래 보고 많이 보는 게 문제지. 예. 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피부과 쌤들이 화장품 회사를 만들면 조심하는 게 많죠. 조심하는 거.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합니까? 하던 일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예, 유리아 쓰세요. 팔 뒤꿈치 유리아 괜찮아요. 예. 똑같습니다. 비누 세안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여러분들 또 이제 아까 또 모진 얘기 하나 할게요. 예, 콜린성 두드러기가 그리 흔치 않고요. 피부 장벽 얘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요. 모든 클렌징 제품은 안전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썼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바꾸면 돼요. 귀 안쪽에 뭐가 막힐 정도면 이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건선은 거기 생기는 경우 드뭅니다. 네. 손으로 해요, 손으로. 여러분 비누질 얼굴 할 때 뭘로 해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 내 피부에는 내 손에는 닿으면 안 됩니다. 네. 꼬리뼈 물집이 난다고요? 헤르페스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살이 아주 얇은 분들이라면 꼬리뼈가 이렇게 마찰이어서 물집 잡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느 경우인지 봐야 되겠죠. 내진해서 보면 됩니다. 정수님은 너무 화장품 회사 말을 많이 들었어요. 보습제, 로션, 뭐 습윤제, 밀폐제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세수하고 스킨 바르고 로션 하나 바르시면 됩니다. 예. 이훈진님은 여기 비욘디에서 지루성 피부염 검색하시면 한 5분짜리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예. 지성이다 건성으로 변한 그런 건 없어요. 흑인이 백인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일 없어요. 첫 번째 진단이 틀렸을 수는 있죠. 지성이라고 얘기 들었던 게 틀렸거나 그 뒤에 건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게 틀렸거나 그 진단이 틀린 거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에요. 한 달이면 당연히 빨갛죠. 한 6개월 이상 갈 겁니다. 건들거리고 지금 각실만 하면 지성이에요. 지금도 지성이에요.
네. 크레오션하고 디페린 바르십시오. 네. 그때까지 여름에 올 때까지. 유력 크림 바르는 게 제일 나아요. 볼에 볼터치, 레이저 약 바르세요. 거뭇거뭇한 게 따르면 되게 나이가 있다 그러면 아마 잡티거나 검버섯 초기 단계겠죠. 예, 바르는 약 쓰시면 돼요. 발바닥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 이제 서너 가지를 일단 감별을 해야 돼요. 1번 무좀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무좀이 없이 그냥 두껍다. 그러면 이제 신발이 맞나 안 맞나 봐야 돼요. 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문제 없으면 이제 유리약 크림 쓰시면 되죠. MD 크림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뭐 상품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네. 보톡스 맞는 거는 피부가 안정됐을 때, 지루성 피부염 없고 주사성 피부염이 좀 가라앉았을 때, 가라앉았을 때 맞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걸 왜 발라요, 레티놀을? 정상적인 사람 바를 필요 없습니다. 예, 중단해야 됩니다. 많이 바르면 그래요. 일단 중단하고 양을 줄여야 됩니다. 하루 4끼 먹는다, 몸이 체중을 늘리려고요. 위에 부담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예. 네, 피부과 전문의는 100m 밖에서 봐도 예, 얼굴 보면 건성인지 시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연고를 잘못 바르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다고요? 연고라는 얘기는 처방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처방받은 약에서 피부염이 생겨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어쨌든 뭐 스테로이드 일주일 발랐으면 이제 나머지 붉은 건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네. 사열 치료는 요즘에 뭐 하는 거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 폴리사이세미아 외에는 사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사열을 왜 하는지 한번 혈액내과니까 아마 진성 적혈구 증가증일 것 같은데 보니까 주사바늘 굵죠. 사열할 정도면 엄청나게 굵은 거 꼽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뭐 의사든 간호사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뭐 실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 가면 다 낫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응급실 가서 못 살리면 이제 소송하고 그러니까 응급실 환자를 안 받는 거죠,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디피린 쓰세요. 그게 나을 거예요. 코에 모공 때문에 그렇다면. 물집 같은 게 많이 생겼으면 사막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사막이 동시에 여러 개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물집처럼 생길 수는 있는데 한두 개지 여러 개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다른 병일 겁니다. 손발바닥, 손가락이 생겼다 그러면 한포진일 가능성이 많죠. 술을 적게 드세요. 술을 적게 드세요. 다 광고입니다. 네. 자, 기미의 사람들이 자꾸 이 얘기하니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네.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얘기하는 거는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기미가 심하면 먹는 약 있고 바르는 약 있고 레이저 하면 돼요. 아주 심하다니까. 이 정도로 심해서 고민이 심하다. 바르는 약 멜라논, 먹는 약 트라넥사믹 액시드, 레이저 치료, 피코 레이저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아니면 레버라이트 레이저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얼굴에 두드러기 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른 병일 거예요. 전혀 안 나지는 않지만 얼굴에 두드러기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거의 없는 병이 이런 질문에 올라올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른 병일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빨갛다고요? 아주 큰 점이면 그래요. 직경 3mm, 4mm가 넘어가면 흉 남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콜라겐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죠. 식사를 할 때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고요. 단백질이 콜라겐으로 재합성되는데 꼭 필요한 게 이제 구리하고 철 성분의 무기 영양분이 들어가야 돼요. 순대도 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다음 운동하시면 되죠. 등에 손이 안 닿으면 그거는 닿는 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 닿는 게 정상이에요. 운동 안 하셔서 그래요. 어깨 관절이 유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필라테스 하시고. 예. 멀쩡한 사람이 치료를 왜 받아요? 할 이유가 없죠. 늙어서 포기 흉할 때 하면 이제 좀 나아지는 거죠. 예, 약국에 사도 되는데 처방받으면 싸고요. 약국에는 조금 비쌀 거예요. 처방 없이 내 돈으로 사면. 예. 아픈 부분이 회복됐다고요? 그럼 이제 뭐 뭉친 근육이나 인대가 좀 늘어나서 편해지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저기는 고강도로 운동하고 나면 아프죠. 예, 그전에 뭐 좀 뭉친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저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죠. 한간종하고 비립종은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데 치료한 레이저는 똑같은 거예요. 이산화탄소 레이저, CO2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준석 더하기 장동희 어떻게 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 뭐 저 같은 사람도 정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정치는 결국은 권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권력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권력을 손에 쥐지 못합니다. 권력을 손에 쥐지 못하면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장동혁 대표 모두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니까 적의 적은 친구죠. 그러면 뭐 손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물어봤으니까 제가 답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당 대표랑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조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민주당 내 비리 혐의 있는 문제 있는 거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을 공조한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만일에 뭐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큰 어떤 그랜드 플랜을 그리는데 장동혁 대표가 공식적으로 윤 어게인을 시소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끝까지 뭐 싸고 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과 함께 가겠다. 이런 정도가 되면 저는 지지를 철회할 겁니다. 네.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뭐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특검을 요구한다. 민주당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2시간 정도 당연합니다. 2시간을 못 자면 얼굴이 시큼해진 건 아니고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 우리 시상하부에 그 뇌하 수치에서 뭐가 나왔냐면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ACTH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드레날 콜텍스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이랑 같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얼굴이 혈색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잠 못 자고 피곤하면 그래요. 비행기 타면 귀 아픈 거 당연하죠. 비행기 안에 기압이 우리 대기압이 보통 1기압이잖아요. 그죠? 1기압이면 비행기 내 기압은 0.7기압, 0.8기압 요 정도로 유지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내 항공선이 날아가는 게 한 6,000m 내지 8,000m, 그다음에 동남아 중거리 노선 가는 게 한 10,000에서 15,000m 아니다. 피트인가? 2만 피트, 3만 피트 나는 게 피트면 그거는 장거리 비행이 한 12,000에서 15,000m 올라가거든요. 3만 그 순환 고도가 2, 3만 피트 되잖아요. 그래서 기압이 만약에 높으면 이 동체가 엄청나게 튼튼해야 되겠죠. 바깥에 기압이 낮으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기압을 낮게 유지합니다. 안에 기압이 너무 높으면 기체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압력이 바깥이 낮으니까. 그래서 되게 한 0.6, 0.7, 0.8기압 정도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가 유스타키안 튜브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이게
이 튜브라 그러고요. 이제 정식 명칭은 유스타키안 튜브예요. 그게 바깥 공기하고 내 귀 안쪽 중이하고 내이의 압력을 맞춰주는 튜브가 있어요. 아주 가는 튜브가 있는데 그 기능이 원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농증이 있다든지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빨리 조율이 안 돼요. 그러면 비행하는 내내 아파요. 안쪽 내 몸을 1기압에 맞춰서 안쪽에 내이나 중이의 그 기압은 1기압이고 바깥의 기압이 0.7, 0.8기압이니까 계속 이 귀 있는 데가 통증이 있죠. 이비인후과 가보셔야 돼요. 기압 차에 적응을 못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침 좀 삼키고 물 한 잔 마시면 그게 이제 꿀꺽할 때 유스탄키압이 딱 열려갖고 바깥 그 기내 기압하고 내 안쪽 귀 기압을 맞춰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 비행기 안 타는 게 좋아요. 새끼발가락에 튀는 생기죠. 군대 갔을 때 신발 뭐 저도 군대 훈련하는 동안에 정말 뭐 군화가 안 좋아요. 군화가 바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고생했었습니다. 예. 이거 피부과 가지 마시고요. 족부 정형외과에 튀는 요거 제거 전문을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 보셔야 돼요. 뼈 이상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뼈를 좀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족부 정형외과 검색하시면 정형외과 선생님 중에서 발바닥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생겼다 없어지는 건 병 아닌데. 늘 붉으면 병이고요. 생겼다 가라앉는 건 별 병이 아니에요. 코에 블랙헬에서는 크리오신 정도 바르세요. 좀 심하면 디페린 바르고 좀 더 심하면 아이소트레틴 먹는 거예요. 레이저를 하라고요? 뭐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하죠. 근데 뭐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열심히 치아를 잘 관리하는 쪽이에요, 제가. 충치는 거의 없어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충치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 이가 세로로 깨지더라고요. 깨진 이 틈으로 이제 우리 음식 물 같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죠. 가늘게 삼탑으로. 그래서 치아의 루트 쪽에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어금니가 이렇게 툭툭툭 부딪히면 어금니 뿌리 쪽에 그 치조골 알레오라 본이 약간 이렇게 위축이 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틈으로 음식물이 끼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루트가 망가지고 잇몸이 붓고 그러죠. 어지간하면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심해지면 이제 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금니 발치한 게 여기 이번에 2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60이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한 가지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치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빨리 이렇게 염증이 시작할 단계에서 아주 빠를 경우에는 그 엔도라 그러죠. 치과에 신경치료 엔도를 하고 크라운 씌워서 또 한 10년 쓰고요. 또 쓰시는 데까지 쓰는 게 좋대요. 근데 저는 크라운 씌운 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뺐죠. 그래서 치과는 1년에 2번 정도는 나이가 들면 꼭 가시는 게 조기에 이제 여기를 하면 좀 편하게 지내죠. 결절양전이요? 답 없습니다. 주사 맞아야 됩니다. 네. 일단 결절양전이 있으면 원인은 찾아야 돼요. 저게 그냥 대개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거든요. 저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치료는 그 자리에 주사 놓는 거예요. 드물게 옴이 저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옴이면 옴 치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캠프님은 그거 꼭 그 2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아프더라도 주사 맞아야 됩니다. 예, 군대에서 돌려보낸 게 맞습니다. 예. 검사하러 갈 것도 없고요. 자, 어디서 아마 방송에서 흑색종이 나왔나 봐요. 자, 어린 20대에서 흑색종 생기는 경우 동양인의 경우는 거의 본 적 없어요. 백인들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명하에 반복적으로 찍으면 돼요. 찍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반복적으로 그냥 생각날 때 찍으면 돼요. 찍어서 사진을 시리즈로 쭉 보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폭이 요랬는데 넓어졌다든지 색깔이 갈색이었는데 시커매졌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이 갈색이었는데 뭐 울긋불긋한 색이 옆에 낀다든지 이런 명확하게 내 눈으로 그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냥 점이에요. 저도 엄지손톱에 줄 있잖아요. 좀 클로즈업 해 주실래요? 어디다 보여줄까? 네. 잘 보여요? 엄지손톱. 줄 보이죠? 네. 그냥 둬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뭐 서울대병원 가시면 똑같을 거예요. 예. 사진 찍어 보세요. 변화가 있으면 나오세요. 그 손톱 빼 갖고 손톱 뽑고 검사할 일입니까? 그럴 일은 아니죠. 예. 천연팩 효과 있나요? 뭐 해서 효과 있다고 느끼신 분은 하세요. 네, 뭐 그래서 없어질 사막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진찰비요? 진찰비가 주중에 좀 올라가지고 5,600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초진? 네. 접수할 때 5,600원이고 접수 상담하는 데는 5,600원이면 되죠. 네. 엉덩이 항진균제를 발라야 될 정도로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당뇨가 있다거나 하는 뭐 숨겨진 면역 억제 상태가 있는 거죠. 바른 약 바르면 한 서너 달이면 낫죠. 근데 생긴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발바닥에 무좀이 생겼다? 뭐 그럴 수 있죠. 사타구니에 그럴 수 있어요. 엉덩이까지 생겼다? 아주 면역이 안 좋은 겁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비염, 류마티스, 천식 같은 병이에요, 저거. 류마티스는 빼고요. 비염하고 천식하고 아토피는 같은 병이에요. 코끼리 코, 코끼리 다리, 코끼리 귀, 다 코끼리죠. 당연히 저런 병은 늦게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집니다. 현대인의 병이 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불 꺼지면 해 떨어지면 불 꺼지니까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전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불규칙적이 되는 거죠.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거의 역심이 안 가집니다. 불규칙적인 질환은 생활을 하면 다 나빠집니다.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지루성 피염이 심해요. 그러면 잔소리 하죠, 제가. 예. 규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는데 이제 약을 바르라 그러면 제가 유방암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암투병 중인 사람이 새벽 1시에 자요? 네,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나게 잠자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이 자리에 제가 강조를 드리면 우리 인간, 현대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에서 제일 기본 1번 제 시간에 자고 잘 만큼 자야 돼요. 2번 제 시간에 먹고 먹을 만큼 먹어야 돼요. 이게 기둥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뭐 숟가락에 올리고 하는 거는 소소한 운동해야 된다,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거는 소소한 거예요. 제때 안 자고 푹 안 자고 제때 안 먹고 제대로 안 먹으면서 뭘 건강하길 바래요. 그러면 집이 무조건 무너지고 삐뚤어 생기는 거예요. 이 집이 이렇게 되면 이게 삐뚤삐뚤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 고장 나는 거예요. 정확한 원칙 없이 언론에 나오는 그 어떤 기사, 운동을 했더니 뭐 저기 건강이 어떻게 되더라는 논문이 나왔겠죠. 그 이제 기자가 보도를 해요. 그러면 잠 안 자고 운동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잘 거 자고 시간 남으면 운동하는 거예요. 예. 10대, 20대 코에 요즘 지루성 피면 다 지성이산 많이 나요. 예, 다 여드름이에요. 아젤리아 갖고 안 됩니다.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아니요, 여드름이에요.
지금도 여드름이에요. 유전병이에요, 저거. 그래서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뭐 저기 원악염 아니고 여드름이에요. 아젤리아 갖고 안 됩니다. 예,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세균을 취약한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요. 이게 이것도 제가 이제 살 쪄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또 경험담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12월쯤까지는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84, 3 이렇게 줄어서 7자까지 내려가겠구나 했는데 12월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면서 살살 게을러져요. 게을러져서 이제 뭐 실내에서 하는 골프 연습을 좀 하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운동을 안 하니까 먹는 것만 더 먹어요. 그래서 마구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89kg가 되더라고요. 1월쯤 되니까. 한 달 사이에 몇 킬로씩 쑥쑥 쪄요. 그리고 엊그저께 친구 저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조문을 갔는데 안 본 2달 사이에 스텐트를 했대. 그 친구는 살도 안 찌고 날씬한데 담배도 안 피고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혼자서 이렇게 맥주 한잔하고 이게 아주 일상이 돼서 술을 꽤 먹었대요.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자주 먹은 거죠. 그다음에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꼭 이제 치즈 뭐 이런 이제 좀 육류 쪽 육포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먹고 했더니 오늘 갑자기 뻐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더니 예. 막혔다고 스텐트 넣고 또 한 친구도 와서 스텐트 넣었다는 거예요. 걔도 날씬하거든요. 마라톤도 하던 친구예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때 막 속상해하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대. 그래서 두 친구가 스텐트를 넣고 아스피린 먹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집에 와가지고 네 다시 다이어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의지가 있고 몸이 움직일 때 제가 이제 50대까지는 뭐 몸도 원활하고 정말 등산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는 먹고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제 노화가 되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먹는 거를 조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일주일을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더니 3kg 또 빠지더라고요. 아 정말 몸이 너무 간사하다. 근데 정말 너무 배고파요 잘 때. 또 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백반증이 있는데 옵질루라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 한국에서 승인 안 났다고요? 예. 아마 면역제제인 것 같은데 면역 그 이뮤노모듈레이터 같아요. 스테로이드보다 좀 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품 이름 보면 옵제룰라. 예. 요즘에 저는 이제 백반증에 연관되어 있는 인터루킨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되면 그걸 막아주는 모듈레이터들이 나오죠. 지금 고식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스테로이드 쓰고 레이저 치료하고 그러면 충분하죠. 네. 영양제 얘기하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정말 비타민C 결핍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게 좋을 거고요. 충분하게 먹어서 비타민C가 충분한데 더 먹는다고 더 좋아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피부가 어때요?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65인데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 저는 비타민C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걸 갖고 일반화시키기는 그럴 것 같다. 부족했던 사람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임신 계획 없으면 네, 먹는 약 드세요. 먹는 약. 네. 한 미노신 같은 경우에 한 석 달, 3개월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네. 등에 여드름 나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되죠, 뭐.
왜 돈을 써요?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약 먹고 약 바르면 좋아져요. 시커먼 거 좋아지는 거 한 3년 걸려요. 네. 밥 먹을 때 빨개졌다가 괜찮다 그러면 그건 피부염 아니에요. 그냥 혈관이 잠깐 변화가 온 거죠. 매운 거 먹는다든지 감정 변화에 따라서 홍조가 생기는 거죠. 전 주사성 여드름은 아니에요. 지성 피부에서 주사성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는 먹는 거하고 또 상관없어요. 그냥 늘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입술이 건조한데 항생연고를 왜 발라요? 찹스틱 바르면 되지. 위피루신 제제는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진료를 못하죠. 근데 뭐 그럴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네. 30대 초반 남자 피부과에서 피부관리 왜 받아요? 멀쩡한데? 멀쩡한데 그걸 왜 하냐고. 병이 있으면 예,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레이저를 해야 될 병이 있다 레이저 하시면 돼요. 관리한다고 뭐 특별히 달라질 거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잘 씻고 그냥 보습제 바르시면 돼요. 예. 교대 근무하고 건강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 뭐 반드시 교대 근무한다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요. 교대 근무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을 수가 없죠. 하여튼 푹 자야 됩니다. 예. 약 바르세요. 한포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약을 발라야 돼요. 예. 피부과에 오면 일단 진단을 할 거예요. 그 사이즈가 크면 지방 좀 의심해 봐야 되고요.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표피 모반, 표피 낭종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기압차 때문에 그래요. 예. 유스타키안 튜브가 약해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가보셔야 돼요. 갑자기 가려고 해서 갔더니 묘기증이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묘기증은 가려운 병이 아니라 긁었을 때 가려워져요. 순서가 안 맞다고요. 가려웠는데 가보니까 묘기증이 생겼더라.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죠. 묘기증은 긁었을 때 뭐가 올라오는 걸 묘기증이라 그러고요. 가렵지 않아요. 올라왔을 때 순간 가려울 수는 있지만 그리 가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려운 원인은 묘기증은 결과지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찾아야 돼요. 피부 보고 피부 아까 얘기했죠. 피부에 발진 있나 없나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과 검사 저기 피부과적인 혈액학 검사도 하고 내과 검사까지 해봐야 돼요.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등에 여드름 났으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그냥 에스로밤 바르셔도 돼요. 네. 손톱이 울퉁한 걸로 무섭다 그러면 정말 편하게 잘 사시는 분이에요. 제 손톱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울퉁불퉁해요. 그냥 손톱 뿌리에 병이 있으면 다 울퉁불퉁해져요. 별거 아니에요. 처방료가 3만 원까지는 안 될 텐데 본인 진료비로 본인이 다 내니까 18,610원인가 뭐 그걸 다 내야 되니까 한 병 값은 10,000원 안팎일 거예요. 그러니까 2, 3만 원 정도 들겠죠. 2,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여드름 치료하는데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봐야죠. 우리나라는 의료비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의료비.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탈모, 대머리 환자들의 의료보험 해주자 그러는데 저도 누가 물어보면 저도 동의해요. 예. 그다음에 크리오신 뭐 이렇게 여드름 치료하는 거 의료보험 해줘야 된다고 저도 동의해요. 예. 돈은 누가 낼 거냐? 그 돈을 누가 낼 거냐를 생각해 보셔야죠.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료가 소득의 8%좀 넘을 거예요. 예.
의료보험이 7.09, 7.19%인가 그렇고 장기 요양보험료가 0.98%인가 이렇게 합치면 8%가 넘어요. 같은 거니까 이름만 달리 해놨죠. 예. 다 의료보험료예요. 소득의 8% 조금 넘게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예. 예, 저런 것까지 다 의료보험 해주면 이제 의료보험료가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플 때 진료받고 치료받는 게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더 올려서 다 해줘야 돼요. 근데 병원을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어찌됐든 세상은 병원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병원 가는 사람 모든 비용을 건강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자기 소득의 8%를 부담을 해서 계속 낼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수 부족 중에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나라에서 뜯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국민연금 언제 줄지 모르는 국민연금 젊은 사람들은 뭐 20대 취업하면 40년 뒤에 받을 돈이에요. 은퇴하고 25세 취직하면 60세시니까 38년 뒤에 받을 돈이야. 그거 14% 소득에서 떼가요. 그러니까 38년을 14%를 못 쓴다고요? 그다음에 8% 의료보험료 뜯어가요. 물론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은 4%고 이제 고용주가 4%를 내겠죠. 자영업자들은 8%다 내야 돼요. 그러면 22%예요. 나는 그 돈을 구경도 안 하는데 뜯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금 걷어가요. 뭐 좀 아주 수입이 낮은 사람들은 10% 정도 되겠지만 대개 평균 한 25% 정도 돼요.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그러면 급여의 50%를 나라가 뜯어가는 겁니다. 제가 뜯어간다고까지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절반을 나라에서 가져가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60% 이상 가져가요. 그리고 무슨 내수가 가처분 소득이 없잖아요.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나은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저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 비용까지 전부 보험을 해준다면 젊어서 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 거다. 7%가 안 될 거 아닙니까? 8%, 9% 계속 올려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공론에 붙여서 이야기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병이 있으니 모든 걸 의료보험으로 다 고쳐주세요라고 공공에다가 요구하기에는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하면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 보험금은 낸 사람이 자기 책임하에서 내는 거죠. 의료보험 조금 달라요. 병원을 가지 않은 사람도 계속해서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디가 이제 정의로운 거냐, 어디가 공정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진료비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의료 시스템을 국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평하기에는 외국보다 너무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저렴한 의료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정에 따라 그것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뭐 여드름 의료보험 하는 거 저 동의합니다. 네. 정책을 위반하는 입장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그걸 하겠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주사 피부염 수런트로에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네. 미노신을 먹든 아이소트리틴을 먹든 항염증제를 먹어야 될 겁니다. 네. 점이 아니었겠죠. 네. 점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이라고 오해했던 거죠. 네. 네. 기미가 있으면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 밤에는 멜라논 크림. 편하게 사세요, 그냥. 몇 분이면. 네. 네. 가면 다 아는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티 안 내도 돼요. 저 가면 치과
아는 척까지 하면 어떡하죠. 멜라노는 하이드로퀴논하고요. 비타민 A, 레티노이크 엑시드하고 그다음에 1% 하이드로콜티론 스테로이드까지 다 세 가지가 복합제제입니다. 네. 약 먹겠죠? 네. 치료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격이 없습니다. 교수의 정식 교수가 될 자격은 없고요. 객원 교수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임상 교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낭염이 있어서 반응성 탈모가 됐다? 예,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를 심어도 잘 안 자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뭐 500원짜리 동전 크기면은요, 두피잖아요. 이게 여분이 되게 많아요. 땡기면 땡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라내서 그냥 그걸 심는 것보다 500원짜리 동전에 한 3분의 1을 이렇게 도려내고 땡기면 3분의 1이 지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절반이 됐으면 다시 또 3분의 1 드러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또 3분의 1 맞아 들어서 시리얼 섹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3분의 1씩 아물 때마다 이렇게 잘라서 당겨버리면 일자로 생겨서 안 보여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외려 나을 겁니다. 머리를 심는 것보다.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고 대학병원 피부외과에서도 많이 해요. 주사 피부염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네. 조직검사는 저희 병원은 대학병원에서 하는데요. 검사하시려면 대학병원 가야 돼요. 대학병원 가서 손톱 뽑고 조직검사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손톱 보여줬잖아요. 이러고 산다고 그냥. 예, 맞아요. 예. 다 해요. 다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섹션을 또 나눠서 무릎, 허리, 그다음에 고관절 이렇게 다 나눠서 하죠. 가능하죠. 뭐 예전에 다 했던 일인데 의사가 차고 넘치니까 이제 섹션 나눠서 난 요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전문화되죠. 허리 4분의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주사를 맞았다고요? 뭐 본인이 아파서 못 견디면 맞아야죠. 저는 협착증이 있어서 아파요. 그냥 가요.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요. 그냥 웬만하면. 예. 글쎄요. 군복무종이 아프면 군병원을 가는 게 제일 낫죠. 군병원 가시면 돼요. 왜 안 가요? 가기가 좀 뭐 불편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죠. 스트레스입니다. 화폐상습진이라고 눈물 액자만한 병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요. 동조명으로 생겨요. 여러 군데 생기면 심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치료는 어렵잖아요. 약 바르면 금방 좋아지는데 자꾸 재발되는 거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카가 입시생이면 조금 여유롭게 공부하라 그러고 어린애 같으면 부모한테 얘기해서 학원 너무 뺑뺑이 돌리지 말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도노도미터에서 심은 머리는 안 빠져요. 주변이 빠지죠. 그래서 반드시 대머리는 약을 먹고 이식 수술해야 돼요.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통제 먹어서 알레르기 생기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죠. 흉터는 치료 방법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은 빠지긴 하는데 세기에 따라 다르죠. 울세라를 아주 세게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서말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반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세게 하는 셈이 없을 거예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소티론이 모낭염 치료제예요. 턱 및 면포성 화이트헤드. 약 먹고 약 바르면 되죠. 가렵다가 빨개지는 건 선행이고요. 곱는 거예요, 그냥. 피부가 곱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죠. 운동을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운동은 지가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 하는 건 절대 못 하는 거니까 추천할 것도 없어요. 60이면 본인이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는 게 나아요. 억지로 하면 병 생깁니다. 피부 관리 방법 없어요. 잘 먹고 잘 자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수 하루에 2번 하면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종신 면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방주사 맞을 거 없죠. 37에 대상포진 걸릴 정도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되고. 특별한 거 없고요. 주불리아라는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거 바르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라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프루코나졸이나 이트라코나졸 같은 거를 한 9개월에서 1년 이상 먹어야 됩니다. 이마, 눈썹, 헤어라인, 지루성 피부염이요.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면역 억제 때문에 생기니까 리도맥스 바르면 좋아하시긴 해요. 근데 자꾸 바르면 좋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 바르는 건 상관없고요. 10시에 자고 8시간 자야 됩니다. 네. 안 되면 위고비 도움을 받아야죠. 뭐 마운저로 위고비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왜 그걸 맞아요? 약 먹고 저기 뭐야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찐대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데 의지로 못한다. 위고비 마운저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신 더 안 되는 환자 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항생제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시면 돼요. 뭐 많이 한 분들은 바깥에서 개업한 분도 뭐 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수술 제 동기들이나 가까운 우리 이제 보통 아리유리 한 2-3년은 다 아니까요. 그분들에게 가족들 데리고 가죠. 뭐 대학병 굳이 안 갑니다. 예. 이제 정확히 그거를 인제 환자들이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인제 그게 문제죠. 예, 저승꽃이라는 게 검버섯이에요. 예. 봐야죠. 가늘게 붉은 게 있다고 다 피부염은 아니고요. 연간 100개 이내입니다. 이수는 연간 100개 이내. 예. 전국 토크 콘서트 인기가 많을까도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까 상관은 없는데 글쎄요. 뭐 하자는 사람이 없네요. 예, 지저선 노화가 1번이고요. 젊은 사람이 생겼다면 비만하고 연관이 있어요. 레이저로 없애면 돼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건 상관없고요. 네, 주사성 여드름 늘 빨개요. 얼굴에 모낭염은 약 먹고 약 바르면 되죠. 얼굴에 모낭염이 여드름이에요. 하루 동안 햇빛을 아예 안 받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다고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스테로이드 중에 제일 낮은 게 하이드로코르티존이에요. 늙기 싫다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겠다? 글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데 피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너무 미용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햇빛도 보고 하십시오.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틀렸고요. 모공이 넓고 피지가 많으면 약 먹고 약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치과 가셔야 돼요.
치과 가시면 보톡스를 놓자 그럴 수도 있고요. 마우스피스를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불룩하게 올라온다고요? 주습지는 불룩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렵고 뻘개지는 거죠.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형외과도 한번 가봐야 되고 피부과도 확인을 해보세요. 피부 단순 주부습지는 아니에요. 예. 주사 피부염은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냥 약 먹고 약 발라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티눈은 그 집에서 그렇게 안 돼요. 예. 티눈은 족부정형외과 꼭 가보셔야 돼요. 예. 겨울 되면 바깥에 나가는 게 추니까 당연히 나아지죠. 여름 되면 시큼해지고. 비결 없어요. 편하게 사는 거죠. 치료성 두피 질성 탈모는 그것 때문에 영구 탈모는 생기잖아요. 치료하면 그걸로 끝나요. 빠졌던 머리 다 나고요. 예.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여드름이라니까요. 당연히 재발하죠. 여름에 반팔 입으면 팔도 바르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뭐 좀 태워요, 일부러. 비타민 D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몸이 안 따라서 일을 많이 못 합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다리 얼마 남아서 좀 쉬어야 돼요. 모낭염을 1년 넘게 약 먹을 필요는 없어요. 모낭염이 아니라 얼굴에 모낭염이 여드름이거든요. 여드름 되게 약 먹는 거 1년에 한 서너 달. 예, 그러면 돼요. 유시민 복지부 장관 때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어떻게 고쳐졌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연금제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일 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쥐꼬리만큼 내고 마지막 소득의 60%를 보전해 준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오라고 꼬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거 사기라는 거죠. 이 돈 받아갖고 마지막 소득의 60%를 보존해 주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장관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이거 개혁해라. 유시민 장관이 40%로 낮춰놓은 거예요. 훌륭한 업적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시민 장관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유시민 작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복지부 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그나마 지속 가능하게 40%로 이렇게 소득 대체율을 현실화시킨 거 그 이후로 어느 장관도 안 했습니다. 연금제도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글을 쓰는데 정부는 틀린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연금제도를 그래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냈던 사람이 유시민 장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고마워해야죠. 좌우를 떠나서. 세수하면 돼요. 비누세수 하시면 돼요. 네. 그걸 보면 알아요. 프레시 안 비춰봐도 돼요. 자기 눈에 봐서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아토피, 주사 피부염, 홍조, 한포진 전혀 연관 없습니다. 각자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없애려면 생활의식적으로 해야 되죠. 그다음 주사 피부염 약 계속 발라야 되죠. 홍조는 주사 피부염을 착각하신 거고요. 한포진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아토피랑 외려 병의 경과가 비슷하죠. 그래서 10시에 자고 8시간 푹 자는 게 일반적으로 그거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아토피하고 이제 한포진은 좀 덜 날 거예요. 주사 피부염은 뭐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됩니다. 그럼 평생 해야 돼요. 엄지, 발톱이 위로 동그랗게 된 거? 아니요. 발톱을 안 깎으면 약간 둥글게 밀려 올라가죠. 둥그렇게 된 건 뭐 병 아니에요. 피크레지를 왜 한 달에 한 번씩 왜 합니까? 상관없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는 알아서 쓰시면 돼요.
졸려를 계속 맞으실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인제 어려우면 안 돼 갖고 꽤 들 거예요 비용이. 몇십만 원 단위로 들 텐데 그냥 항히스타민 드시죠. 그게 낫지 않을까요? 모낭충 검사 필요 없습니다. 네. 보면 아는데 그 뭘 검사까지 해요. 모공 레이저? 모공을 갖고 레이저를 갖고 모공을 치료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의심하셔야 되는데 모공을 레이저로 갖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저도 뭐 모공 치료하는 레이저, 흉터 치료하는 레이저 갖고 있는데요. 저는 흉터나 모공에 대해서 이거 하면 좋습니다라고 막 얘기하기 곤란한 게 돈을 너무 많이 받아야 돼요. 레이저도 비싸고 시술 시간도 길고 돈은 많이 받는데 효과가 그만큼 좋지 않아요. 코스트 베니핏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해요. 코스트 베니핏이 너무 좋아. 근데 흉터나 모공은 아유 큰 기대하지 마시고 뭐 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시는데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반팔 입고 햇볕 보면 되죠. 예. 쉽잖아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햇볕 쬐면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되죠. 예. 군대에서도 병 있으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등드름이 아니라 여드름이야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다 똑같아요. 나이 들으면 생겨요. 그래서 레이저를 없애면 되고 안 없애도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이 관절도 좋고 심폐기능도 좋아서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많이 나고 어느 정도의 그 근육의 부하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60 넘은 사람이 젊은 사람 따라하면 골병 들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젊은 사람이면 당연히 좀 이렇게 부하가 좀 있는 게 좋죠. 아무거나 하세요. 해도 뭐 별 차이 없습니다. 60대 중반에 뭐 피부가 처졌다. 성형외과 가서 리프팅하는 게 더 좋아요. 효과는 그게 제일 확실해요. 국산 화장품 중에 자극적인 화장품은 없습니다. 못 쓰게 돼 있어요. 세수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노인이 되면 피부의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당연히 건조해집니다. 물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 거 없어요. 적당히 마시면 됩니다. 5시 반에 만나서 9시 반에 끝내면 되죠. 요즘에 음식점 뭐 8시 반이면 라스트 오더 받던데. 약효가 12시간 가니까요. 아침 저녁을 2번 바르면 되죠. 그게 대머리예요. 정수리가 많이 빠지고 얇아진 게 그게 대머리예요. 대머리 약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대머리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형적인 대머리 증상이에요. 약 먹으면 1년, 2년, 2년쯤 지나면 확 좋아져요. 예, 김이 완치되는 것은 폐경되면 완치됩니다.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멜라논 크림을 주기적으로 바르세요. 아마 그래도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제 얘기를 안 믿으시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김종인 박사님이 그때 한번 언론에 잠깐 나오셔 갖고 여기 얼굴에 상처 나서 이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욕실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결국은 수원 가서 꼬매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김종인 박사님급이면 유명 국회의원 본인급이고요. 병원장급이고요. 권력기관의 장은 아니지만 예, 권력기관 장급이잖아요. 본인이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응급실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하면 국민들은 의사들을 욕을 해서 뭐 얼마든지 예,
기분상 뭐 좋아질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응급실 상황이 되면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으면 내가 언제 수갑 찰지 모르고 내가 10 몇 억씩 언제 보상금 두드려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배후 진료가 딱 세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실에 환자 들어오면 내가 도망가는 게 나아요. 도망갔다고 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책임이에요. 조금만 잘못되면 소송 걸리면. 그래서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제 손주가 세브란스 병원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예전 같으면 당장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뭐 기본적인 검사하고 확인하고 집에 왔겠죠. 아예 못 갔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이 제 후배고요. 뭐 지금 내 친구들이 아직까지 정년퇴직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전화했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대. 병원장의 손주입니다. 뭐 제가 병원장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사례 들은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글 올리신 분이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급실을 망가뜨리고 바이탈과를 무너뜨리는 거요. 첫째, 의사를 배관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 저놈들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배가 아픈 거거든요. 그런 삐뚤어진 생각. 그걸 조장하는 언론. 그걸 바탕으로 표장사하겠다고 덤벼들었던 2,000명 정원하겠다는 무지한 대통령. 승계한 대통령도 똑같아요. 좀 더 이제 교묘하게 의사를 쪼는 거죠. 정부에서 500명을 늘리겠다, 600명 늘리겠다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출신이라는데 그분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2024년, 2025년 두 학번이 3,058명 더하기 작년에 4,600명인가 뽑았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600명인가 7,700명이 한 학년에 들어가 있어요. 한 학년에. 거기다가 500명을 더 뽑아갖고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이 사태 2024년, 2025년 정말 정신 나간 정부의 미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위태위태하게 그래도 운영되고 있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병원 갈 때 확인하고 가시라고요. 윤석열 이전 세대와 윤석열 이후 세대의 의사 교육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7천 몇백 명이 한 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직 그 친구들이 예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본과로 가보세요. 어떻게 병원 실습 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저랑 이렇게 소통하는 분이 여기다 대고 이런 걸 올려놓는다고. 유명 국회의원 자제였거나 병원장의 자식들이거나 권력기관의 장급의 아들, 딸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그렇다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고요. 누가 그랬는지 그거 의사들이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현업에서 고생하고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배관시하고 너네들은 잘 먹고 잘 산지 않냐라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삐뚤어진 시민들의 의식, 그걸 조장하는 언론, 그걸 바탕으로 표장사하는 국회의원들, 실상은 들여다보지 않고 왜 바이탈과가 무너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많이 뽑으면 되지 않냐. 많이 뽑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영국은 1년에 9,500명이 졸업해요. 의대생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죠. 거기는. 인구가 거의 한 7천만, 6,900만쯤 돼요. 우리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의사들이 하루에 8시간밖에 일하네요. 1년에 2달 이상 휴가 가요. 좀 많아야 돼 우리보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의 NHS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NHS 시스템 공짜입니다. 세금으로 다 해줍니다. 그런 나라에서 9,500명이 졸업하는데 1년에 5,000명 내지 6,000명이 매년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의대생은 많은데 의사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공부한 사람들이
공무원 월급 받고 공무원 월급 생활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영국의 의대생들이 왜 의대 가시는지 모르죠. 미국 가려고 영국 의대 가는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은 같은 나라니까 그냥 면허 같이 줘요. 영국에서 면허증 따면요, 호주 가면 월급 3배 받아요. 다 나가는 거예요. 왜? 다 영어권이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는 다행히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글을 쓰기 때문에 외국의 의사가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윤석열 그 의료 2,000명 정원 사태 때 영어 잘하는 의사들 많이 나갔어요. 한국은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자, 작년 연말, 원래 이제 수련이죠. 수련을 하는데 뭐 내과 60%, 뭐 소아과 20%, 응급의학과는 뭐 20%도 안 되고 뭐 이런 지원율이에요. 일단 바이탈과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요, 피한성도 미달이에요. 예전 같으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50% 정도 어플라이를 해요. 경쟁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지금 93%. 그러니까 미달이란 얘기예요. 학생들이 뭘 알았냐? 보도 딸 필요 없다. 졸업하고 빨리 그냥 피부 레이저 하는 걸로 개업하자. 이게 현재 트렌드예요. 영국 의사 9,500명 졸업하고 6,000명 외국으로 도망가듯이 한국의 의사 1년에 3,058명, 늘려놓으면 또 500명을 늘리든 1,000명을 늘리든 늘려놓으면 뭐 4,000명, 5,000명 나오면요, 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예, 미용 시장으로 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면 바이탈할 거 아니냐? 안 합니다. 그래도 바이탈과를 안 하고 서울에서 피부 미용하면서 조금 벌어도 그거 하고 살 거예요. 그런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정, 생각,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고 많이 뽑으면 되지 않냐? 그 뻘짓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7천 몇백 명, 7,600명 가까운을 한 학년에 쑤셔넣어놓고 공부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을 하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인구요, 우리가 벌써 2024년부터 매년 10에서 15만 명씩 줄고 있어요. 주는 인구인데 의사는 더 뽑아야 돼? 노인 인구가 늘으니까 더 뽑자고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될 건데요? 젊은 인구는 없어가지고 의료보험료를 내지도 못할 판인데 그 수요를 누가 감당할 거냐고요. 그 비용을. 도대체 인구 구조를 한 번이라도 보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왜 되지도 않는 망해가는 나라 유럽의 그 시스템을 갖고 와서 그걸 갖고 하겠다는 거냐고. 코로나 초기에 우리나라 사망률 0.1%, 1% 나도 안 될 때 영국은 25% 사망률을 보였어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보고 보건행정을 하는지. 지난번에 보건행정했던 사람은 조모시기 장관, 조기용 장관인가요? 박민수 차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쳐요. 지금 정은경 장관인가요? 의사잖아. 예방학도 하셨다며.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7천 명이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봤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이제 의사 할 일 몇 년 안 남았고요. 제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의사 없습니다. 내가 의사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런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일반 시민들이 얼마까지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의사를 늘리는 게 찬성하시라고. 의사가 늘어나면요, 여러분이 내야 될 의료보험료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제도를 바꾸면 의사들 돈 더 못 벌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실손보험 같은 것 때문에 의사들이 돈 더 많이 벌어요. 실손보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료보험료가 점점 늘어나요. 과정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다 이런 걸 또 올려요? 유명 국회의원 자제, 병원장의 자식들, 권력기관의 장급 딸들 따르면 죽었을까?
제 경험이고요. 제 가까운 어르신의 경험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김종인 박사님이 저기 어디 갔더라? 강북에 사시는데 수원 쪽인가 가서 꼬매고 왔고요. 제 손주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제가 그냥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선동적인 글을 올려서 국민들의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예.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자꾸 반복될 거라고요. 의사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대를 무조건 정원하고 많이 뽑는 그런 파퓰리즘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은 의료보험이라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병원만 갖고 얘기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이런 거 갖고 화를 안 내는데 오늘 27278님 한 번만 더 이런 걸 올리시면 다음번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제거할 거예요. 탈퇴시킬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거는 그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스템을 망가뜨린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복원시켜야 돼요. 복원시키는 방법은 응급의학과를 갈 때 돈을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수입이 많아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돈을 적게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 일을 하냐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맨날 야근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그냥 데이터만 일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근하는 사람한테 뭘 더 줘야 됩니까? 급여를 더 줘야 되고 승진을 빨리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만 일하는 사람은 승진에서도 후순위고 월급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회사를 다닐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나요? 근데 맨날 밤에 일하고 이런 노동 강도는 힘들고 몸은 망가지는데 급여도 제일 작아. 그리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길 바래. 무슨 도둑놈 심보예요.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그게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의사의 자부심. 나는 그래도 외과를 해. 난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 과를 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있는 과하고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수입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피부과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용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저거 하니까 힘도 안 되고 돈을 버네. 봤다고요. 알았어요. 저런 신세계가 있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걸 갖고 왜 의사가 너 피부 미용이나 하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냐고요. 왜? 거기 가면 낮에만 일하고 밤에 일 안 해도 되고 수입은 좋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과를 선택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 미용 시장을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이거를 불법화 시켜서 성형수술도 불법이고 피부 미용도 불법이고 대한민국 땅에서는 의사들은 절대 그걸 못하게 법을 만드세요. 그러면 바이탈과 살아날 겁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왜 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들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싸고 좋은 데 있으면 가시잖아요. 왜 의료는 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의사들이 돈이나 밝힌다고. 돈 안 밝히는 사람이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외해서 의과대학을 보내려고 가외시킵니까? 요즘 뭐 4세 반도 있고 5세 반도 있다 그러던데. 시발집 만들려고 그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가외시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웁니까? 다 시발집 만들려고 키우세요? 우리 그런 위선은 그만 떱시다. 예? 서로. 그리고 의료인도 일반 사회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관계에서는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돈 싫어하지 않듯이 의사도 돈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앞서 누가 첫 번째 글 올렸는데 무좀도 치료 안 해주는 피부과 의사가 있다. 그 정도면 직업적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피부과 전문의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치료 못하니까 아예 접수를 안 했겠지. 피부과 전문의가 무좀 치료를 왜 안 하겠습니까? 만일에 피부과 전문의가 그딴 식으로 행동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럼 뭐 손가락질 받아 당연하고 비난받아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바이탈과에 대한 존중은요, 반드시 돈으로 보상되어야 그게 바이탈과가 살아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해결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영국에 9,500명 졸업하면 5,000명, 6,000명씩 매년 나갑니다. 물론 영국은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든 뭐 이집트든 이런 데에서 의사들이 식민지 국가에서 영연방 국가죠. 그런 데서 의사를 또 이제 받아오죠. 수입을 하죠. 그래서 꾸역꾸역 돌아가기는 하지만 양질의 의료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요? 코로나 초기 2019년 말 2020년 2019년이죠. 2019년 말 2020년 초 영국의 데이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코로나 사망률 25%입니다. 한국 1%도 안 될 때예요. 돈만 밝히는 한국 의사들이 사망자를 1%도 안 만들 때 아주 공무원으로 친절하게 환자 보고 있다는 영국 의사들이 25%를 사망자를 만들었다고요. 네. 데스 후엔 몸이 가렵거나 할 때 수시로 발라도 되나요? 몸이 가려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가려운지. 그래서 가렵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지 가렵고 난 다음에 데스 후에는 계속 바르는 거 몸에 그 정도 바르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왜 가려운지를 꼭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눈썹 사이에 좁쌀만한 게 있어서 이러면서 좁쌀만한 게 한두 개 있다면 비립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드름하고 상관없습니다. 약 발라 소용없어요. 네. 그럼 레이저로 제거해야 됩니다. 70대 후반이라도 뭐 능력이 되시는 분,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뭐 건강하지 않은 분이라면 60대라도 문제가 되겠죠. 네. 10kg를 더 찌겠다. 와, 쉽지 않은데 저거. 일단 배는 빼고 어깨하고 등은 볼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식사를 정말 고기와 야채만 드셔야 됩니다. 닭가슴살과 야채만 드셔야 됩니다. 그 누구죠? 유명해. 그 저기 조 누구죠? 개그맨 조영구 씨가 옛날에 식스팩에 이렇게 그 사진 찍은 거 보셨잖아요. 방송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뭐 먹었어요? 그랬더니 닭고기하고 저기 풀만 먹었대요. 야채 이렇게 색깔별로. 예. 정말 딱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건 라면밖에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뱃살 있으면 뱃살 빼려 그러면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죠. 탄수화물은 끊어야 됩니다. 뭐 줄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정말 뭐 닭 냄새밖에 안 난다, 안 날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딱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먹은 게 라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서. 예,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죠. 예. 발톱 모조 약 바르시면 돼요. 주블리아 발라도 되고요. 프루코나졸 먹어도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은 약 바르라 그러고 젊은 사람은 약 먹으라 그래요. 네, 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이 박귀환의 객이 잘 생겨요. 그래서 프로토픽 뭐 꾸준히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생활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 예. 본인이 건강하게 살면 안 생깁니다. 예. 발라서 문제 없으면 바세린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르셔도 됩니다. 3일에 한 알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약효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한 달, 이틀에 하루 한 달, 3일에 하루 한 번, 한 달. 그렇게 해서 약 먹고 끊으면 돼요.
요즘 자외선 차단제는 피 안 나는 것도 많아요. 피 안 나게 바르는 것도. 남자도 여자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나은 씨가 한 발언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차별입니다. 남자 피부도 여자 피부도 똑같습니다. 대장 유산균 안 먹으면 용종 안 생기나요? 거기에 대한 뭐 주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피코레이저를 미용실에서 한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루책을 10년 동안 매일 먹고 있다고 무슨 보약도 아닌데 그걸 왜 드세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세요. 10년씩 먹어야 될 피부병은 없습니다. 뾰루지가 생겼다고 알러지 검사를 왜 합니까? 뾰루지하고 알러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뾰루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면역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겠죠. 식습관 상관없습니다. 네. 이건 아까 질문했던 거고요. 네. 피부과의 시술이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스트 베니핏을 따질 때 어떤 분은 몇십만 원 내고 레이저를 하는 것이 몇천 원 내고 약 바르는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뭐 핸드백은 구찌 아니면 안 된다. 뭐 가방은 저기 에르메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 이거 저기 5,600원 약 하나 바르면 나아요. 그러고 주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무시한다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왜 자기 무시하니? 왜 레이저 안 해주냐? 요거 바르면 낫는데요. 그래도 왜 해달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5,600원이 코스트 베니핏이 안 맞는 거죠. 50만 원이 맞죠. 저는 그 50만 원짜리 환자를 보면 경멸합니다. 아, 약 바르면 나을 거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코스트 베니핏은 각자가 정하는 겁니다. 각자가. 나는 50만 원을 내고 이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은 50만 원이 코스트 베니핏에 맞고요. 5,600원에 이 병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5,600원이 코스트 베니핏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관적으로 얘기할 거 없다는 거죠. 네, 피부염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지루성 피부염, 주사성 여드름 잘 생겨요. 설탕이나 튀김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지 모르잖아요. 하루에 뭐 설탕 한 2스푼, 3스푼 커피에 타서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안 좋겠어요. 하루에 뭐 새우튀김 한두 쪽, 고구마튀김 한두 쪽 먹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좋겠어요. 설탕을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걸로 이렇게 먹는다든지 튀김만 먹는다든지 그러면 피부가 안 좋기 전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요? 네.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죠. 저요? 설탕도 먹고 튀김도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자한테 기미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남녀 구별 없이 나이가 들면 검버섯이 생깁니다. 검버섯이에요. 네. 35살 얼굴에 자잘한 좁쌀, 백색 면포거나 비립종일 거예요. 뭐 레이저를 없애야죠. 여자 대머리 약 먹으면 돼요. 똑같습니다. 남자랑. 약 먹는 약, 바르는 약 있습니다. (5년) 생존율, 이게 5년을 생존을 하면 그 이상 추가 치료하지 않아도 그 이제 완전 레미션이 왔다는 통계가 많아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을 얘기한 거고요. 5년 지나면 대개는 항암제를 더 안 쓰잖아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을 얘기하는 거죠. 암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했을 때,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냅뒀을 때 내추럴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비교 연구한 게 없죠. 왜냐하면 암이 걸렸어요. 야, 당신은 이제 치료받지 말고 얼마나 사나 봅시다. 당신은 치료해 줄게요. 이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기대 수명에서는 그런 걸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기미가 있다? 예, 약 바르세요. 멜라논 크림 바르는 게 코스트 베네핏이 좋습니다. 근데 나는 50만 원 쓰는 게 나한테 맞다 생각하면 피코하시면 돼요. 백반증 완치되는 부위가 있고 완치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부위별로 달라요. 경락이나 괄사 뭐 원하시면 하시고요. 저는 누가 해준다 그래도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응급실 관련 내용 지시했으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뭘 지시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이탈과 의사는 어떤 일이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의사들이 아까 YTN이랑 인터뷰하다니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진행자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뽑을 때 각 의과대학에서 뽑을 때 외과, 피부과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을 뽑을 때부터 이제 과를 정해서 뽑으면 좀 낫지 않겠냐. 좋은 생각이라 그랬어요. 좋을 것 같죠. 예. 그렇게 뽑으면 돼요. 예. 그러면 아마 의과대학의 진학률이 예, 외과를 지망하는 거는 미달일 거예요. 아무나 줄 서면 갈 거예요. 그다음에 피부과는 뭐 난리가 나겠지. 예. 근데 몇 명 없으니까 이제 의사 수가 줄겠죠. 그러면. 예. 설사 뭐 외과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외과 의사 면허증을 땄는데 그냥 면허 따고 난 다음에 외과를 안 보고 피부 관리하고 살면 처벌할 법도 같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법이나 의사 자격법이 굉장히 복잡해져야 될 겁니다. 심지어는 외과 의사 면허증을 땄는데 외과 진료 안 하면 뭐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은 딴짓 하겠죠. 그래서 응급실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그 환자를 어느 수술방으로 어느 소아과 병동으로 아니면 중환자실로 보낼 때 그 길을 받아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배후 진료라 그래요. 그게 완전히 갖춰져 있을 때 환자를 받아서 그로 트랜스퍼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받아줄 수 있는 배후 진료과가 없어요. 응급치료는 받았어요. 그럼 그 환자를 내가 못 살리면 소송 걸면 내가 걸려든다고요. 그냥 걸려드는 게 아니라 형사도 걸리고 민사로 뭐 10몇 억씩 물어주라 그래요. 평생 벌어서 소송 비용 대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의사를 더 뽑으면 그게 다 해결될 거다?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발했을 거요. 뭐 수사 안 하겠죠. 여러 번 발라도 돼요. 여드름 난 부위에는 뭐 하루에 10번씩 발라도 돼요. 예, 강성각화증은 예, 나쁜 거 아니에요. 예, 크게 걱정할 일 아니에요. 아주 심하지 않으면 바르는 그 5FU에서 바르는 연고도 있어요. 좀 안 된다 그러면 예, 좀 넓게 떼면 돼요. 크게 걱정할 일 아닙니다. 예, 오타모버는 레이저에는 답 없습니다. 여러 번 해야 됩니다. 2달 간격으로 5번 이상 해야 됩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의료비가 미국이 2배, 미국의 의료비 제일 비싼 나라죠. 영국보다 비쌀 거예요. 네. 사망률은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은 없고요. 네. 전체 통계를 볼 때 미국은 의료 사각지대가 많죠. 돈이 없으면 치료 못 받는 사람이 많죠. 미국이 터무니없이 병원비가 높은 게 아닐까요? 그럼 낮춰보세요. 낮춰보시라고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10배쯤 될 거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 딸이 애 하나 낳았더니 13만 6천 달러가 천국 비리 날라오던데요. 미국에서. 걔는 이제 뭐 미국에서 직장을 다녔으니까 거기서 애를 낳았는데 13만 6천 달러 총 비리. 본인이 이제 의료보험이 됐으니까 뭐 내는 돈은 2천 불인가 3천 불 내는 것 같은데. 예. 그게 그 나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은 환자를 볼 때 뭐 하루에 한 10명 내지 15명 볼 겁니다. 피부과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요? 제가 어제 환자 202명 봤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영국에서 고관절 같은 거 부러진다, 고관절 수술한다, 1년 기다려야 돼요. 암, 뭐 웬만한 뭐 그게 흔한 암 수술 대기 환자 대개 1년 반, 9개월에서 1년 반, 뭐 그렇게 걸린대요. 자기들 통계예요. 어느 쪽도 정답은 없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만들 때 그렇게 잘 만드는 거죠. 공공의 영역과 사적 이익의 영역을 절묘하게 번복해 놓은 거예요. 비비법을 잘 만들었죠. 영국 100% 공공의료예요. 엉망이에요. 미국 100% 사적 영역이에요. 개인 대 개인이에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있다, 메디케어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적 계약 관계예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무조건 개업하는 순간, 병원을 만드는 순간 정부의 지정을 무조건 강제로 받아야 돼요. 이거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의사들이 또 뭐 따로 또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영역을 요만큼 열어놓은 거죠. 그게 잘 버무려져서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방학 때 되면 제가 왜 바쁘냐? 교포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는 크리오신을 받기 위해서 독일에서 옵니다. 제가 기도 안 차서 그래요. 이 약 독일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래요. 크리오신이 독일 약입니다. 가면 안 준답니다. 거기도 공보험이 강한가 봐요. 독일도. 여드름은 환자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아까 뭐 진료비 10,000원 내고 약값 10,000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 너무너무 고맙다고 행복하게 가요. 이거 받으시면 된다고. 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 땅에서 만나서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이거 복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인턴 레지던트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이 이미 살아갈 방법을 알아버렸어요. 이거 졸업하고 나서 바로 레이저 많이 하는 병원, 성형 많이 하는 병원 가서 선배 찾아가서 1년만 거기서 배우면 요 영역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무좀 환자 진료한다는 게 그런 분일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레이저밖에 없는 거야. 학생이나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딱 그것만 배운 거예요. 발톱 무좀에 대해서 모르니까 접수 안 했을 거예요. 피부과 전문의는 그런 짓 안 하지 다 아니까. 뭐 보고 약 처방제 하나 끊어줬는데 1분이면 끝나는데 그걸 왜 뭐 굳이 안 해주고 그러겠어요. 이런 일이 이제 정상화 시키려 그러면 일단 바이탈과를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 소송에서 벗어나는 그 소송의 리스크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소송을 막아주는 거, 그다음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 이거 되면 돼요. 의사수 안 늘리면 그래도 지금 소아과에서 6,800명 아직 그대로 다 있어요. 그분 안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다 여드름 환자 보고 있죠. 이건 뭐냐? 예.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못돼도 그 사이사이에 꾸역꾸역 의사들이 막아가고 있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참 한심한 대통령이 2,000명 정원한다고 이게 그냥 확 불을 싸질러 버린 거예요. 정말 답 없어요. 힘들어요. 예. 내용을 모릅니까? 내용을 알 만한 분이 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의사를 증언하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정말. 윤희님 얘기했네요. 작년에 의료보험료 1,700불 냈는데 원래 1,900불 내신다고? 이게 한 달치겠죠? 피부 시술은 전문의 아닌 비전문의한테 받으면 안 좋은가요? 선택이에요. 싸면 받으시고 상관없습니다. 예. 의대 증원하면 나쁘지 않아요. 1번 의료보험료 올라가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7% 갖고 안 돼요. 8% 갖고 안 돼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돈 더 낼 거예요. 뭐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면요. 바이탁과는 점점 줄어요. 전부 그냥 졸업하자마자 바로 나와서 피부 미용이나 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손가락질해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게 이익이니까요. 제가 영국 예를 들어줬잖아요. 9,500명 졸업하고 5,000명, 6,000명 나간다고. 네. 빨간 피가 묻어나오면 그거는 제가 그때 양병원에 양 원장님 제가 모시고 얘기했잖아요. 네, 가셔야 됩니다. 네, 가셔야 돼요. 네. 여름만 되면 아토피가 생긴다고요? 약 치료해야죠. 네. 가급적이면 이소티는 먹을 때는 크레오신만 쓰시고요. 이소티는 끊을 때 디페린 쓰시면 돼요. 네. 짧은 기간은 상관없는데 길게는 안 됩니다. 여드름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네.
66,000원이면 뭐 한 달 약값하고 진료비 다 될 것 같네요. 한 달이면 싹 좋아져요. 겨울에도 발라야 됩니다. 네. 피부과에 가야 돼요. 피부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어요. 예. 같이 하지 말라니까요. 예. 보습 안 하면 피부가 빨리 오죠. 예. 레이저만으로 치료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빨간 점, 혈관종, 오타모반, 그다음에 튀어나온 검버섯, 뭐 그런 거는 레이저로만 치료되죠. 예.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약 먹으면 바를 필요 없고요. 약 바르면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예, 임신 계획만 없다면 탈모 치료제 먹어도 돼요.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고 자면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고 모든 메이크업 제품들은 세안 안 하고 자면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자극성 피부염이 생겨요. 예. 겨울에 손등이 잘 되는 건 손을 너무 많이 씻어서 그래요. 이런 분들 보면 손 너무 많이 씻어요. 손은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씻으면 됩니다. 예. 아니요. 로젝스 겔이 인디케이션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주사성 여드름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바르는 게 좋아요.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액이 희석이 되죠. 우리 소화액이 제일 중요한 게 소화효소보다 위에서는 위산이 주로 소화를 해요. 효소는 그 밑에 이제 십이지장부터 효소가 나오는 거니까 위산이 pH가 2예요. 물 많이 마시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pH가 희석이 되니까 소화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식사할 때는 너무 물 많이 먹는 건 안 좋습니다. 저한테 그런 뭐 스킨 부스터, 선세마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다 상업적으로 여러분들의 피부를 좋아지게 하면서 이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예. 뭐 하시는 거는 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예, 공짜로 해줘도 안 합니다. 예. 누워있어 시간이 아까워요. 감정적인 홍조는 언제 생길 수 있어요? 두피 마사지로 탈모에 효과가 있었으면 뭐 이미 대머리 한 명도 없게요. 대머리는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예. 건조해서 그래요. 목욕하는 습관이 잘못돼서 목욕 5분 이내 끝내세요. 예. 검버섯은 종류가 2가지예요. 만졌을 때 매끌매끌한 검버섯이 있고 만졌을 때 튀어나온 검버섯이 있어요. 매끌매끌한 검버섯은 멜라논 바르면 되고요. 튀어나온 검버섯은 레이저 하셔야 돼요. 예. 아, 이거요? 이 방송은 제가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예. 환자가 주는 건 상관없어요. 예. 아직은 의사가 환자가 없어갖고 뭐 바꾸는 의사는 없잖아요. 예. 이소토는 부작용이 홍조 없습니다. 예. 많이 먹으면 따갑습니다. 비립종. 고지혈증과 상관없어요. 그냥 비립종은 노화로 생기는 거고요. 대상포진도 알고 있어. 아니요, 대상포진은 그냥 피곤하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비립종은 비립종이고, 그 다음에 저기 대상포진이에요. 염색하고 상관없고요. 염색을 하면 검버섯이 있던 게 새카맣게 보여갖고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막이 생겼다 그러는데 검버섯이 염색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역의사제 성공할까요? 저는 100% 실패한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저 핑계로 의사가 좀 늘어나겠죠. 의사가 늘어나면 이제 서울, 부산, 뭐 인천, 광주 이렇게 대도시, 대구 이런데 미용하는 의사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비전문의 미용 의사가 되게 늘어날 겁니다. 그거를 막는 법을 또 만들겠죠. 법 잘 만드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이니까 뭐 어떤 법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 소원을 하겠죠. 예, 그러면 변호사 시장이 커지겠네요. 예. 창가에 붙어 있으면 자외선이 세고 얼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그냥 그 조명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으면 자외선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우리가 수두를 안 걸린 게 아니고 수두 백신을 맞았어요. 어릴 때 여러분이 수두가 안 걸리는 이유는 수두 백신을 맞았는데 그 수두 백신이 라이브 백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면역도 만들지만 내 몸에 잠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도 피곤하면 대상포진 걸려요. 6학년 7반 떨어뜨린다고 신경과 가보셔야 돼요. 신경과 가서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둬도 되고 그냥 뭐 레이저로 태워서 빼도 돼요. 예. 피부과 전문이랑 공장형 병원이랑 실력 차이가 큰데 본인 전공만 개원학생금 제도로 바꾸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공장형 병원도 본인 그 전공만 개업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미 다 알아요. 공장형 병원이라서 싸고 뭐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도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의사 수를 늘려도 그 사람들이 다 시간만 차면 다 튀어나와서 자기 먹고 살 궁리를 할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부 미용 시장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불법화하라고. 우리나라는 레이저를 불법화하면 의료 체계가 좀 좋아질 거예요. 예. 피부 관리를 불법화하면 돼. 성형을 불법화해버리면 돼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에 맞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만족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우리나라 의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뭐 누가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의사 수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공부해서 어떻게 딴 면허인데 그거를 가서 봉사하고만 사는 일을 하겠냐고요. 그렇게 봉사심이 많은 사람이 그 공부했을까요? 아, 네. 염색약 때문에 우리나라 염색약 갖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염색약 부작용은 다한 데만 생기기 때문에 아니에요. 보습제 그냥 편하게 바르시면 돼요. 공기만 통하지 않으면 그냥 잘 잠가지면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되게 피부 약들은 보면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치약같이 이렇게 라미네이트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짜면 그대로 고정되는 그런 약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공기 통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신문 제가 못 봤어요. 발치하고 그러느라 하루 종일 그냥. 어떤 사건인가요? 의사가 50대인데 왜 사망을 했죠? 기사 좀 띄워줘봐요. 답해주고 끝나면 되겠다. 백반증 있는 사람 전 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반증, 상처 생긴 자리에 백반증 생기기 때문에. 비립종은 잘생기는 사람이 진통제 많이 먹는 사람 잘생기고요. 해를 많이 보면 잘생겨요. 예. 그냥 후다닥 하고 나와서 머리 서서 이렇게 샤워기 틀어놓고 머리 감고요. 대충 나머지 헹구고 나오시면 돼요. 머리 할 거 없습니다. 네. 백반증 있는 사람 상처 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예. 50대 사망 사건은 제가 기사를 보지 못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사 내용이 있나요? 아, 스스로 삶을 거뒀구나. 네. 음. 왜 면허가 취소됐는지 내용을 봐야 되겠죠, 뭐. 의사의 의료 면허 취소에 대해서 이제 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뭐 어떤 사연으로 취소된지 모르겠지만 50대 의사가 됐다는 얘기는 저보다 15년 아래예요.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의사가 됐는데 무슨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뭐 범법 행위가 있었거나 그래서 취소가 됐겠죠. 뭐 그냥 멀쩡한 사람은 취소하진 않았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는 거는 그게 대한 상응하는 그 비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때려갖고 뭐 상처를 입혔는데 너는 사람들의 상처 입혔으니까 사형 이러면 그게 비례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묻는 처벌의 강도가 힘없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말하는 힘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의사,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망이긴 하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벌, 대통령, 국회의원, 권력자들이에요. 거기에 대하는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음주운전을 했어요. 물론 뭐 3번을 했더라고요. 어떤 저기 그 요리사 유명한 분이 방송에서 다 잘려. 근데 음주운전해서 2번, 3번 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많고요. 대통령도 음주운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처벌 받았더라고요. 예. 그럼 그들에 대해서는 왜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하죠? 방송하는 요리사는 모든 방송에 하차하라고 난리인데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음주운전 단속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2번 있었던 사람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젊은 시절에 본인도 여러 번 사과했지만 예, 다 아무 문제 안 삼아. 그렇지 않나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연예인이나 뭐 그 요리사분은 뭐 조리사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의사의 면허증을 뺏어버린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연예인한테 방송 출연 정지라는 건 사형 선고랑 똑같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예. 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료계설 이중역이 이거는 그렇게 악의적인 것도 아니고 실수인데 저거는. 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저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자를 갖고 성추행을 했다, 뭐 마약을 했다 그러면 뭐 취소한다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는 행정적인 처리 문제잖아요. 뭐 이렇게 병원을 옮기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뭐 이미 충분히 경영했던 거 매출액 전부 환수하고 다 했으면 충분히 벌 줄 만큼 줬는데 그걸 갖고 면허까지 뺏는다고요? 그리고 재발부조차 안 해준다고요? 그건 너무 심하죠. 예. 피부과 전문인데 다른 과까지 너무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자제를 해야 됩니까? 아는 건데. 별유랑님. 내가 아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제를 해야 돼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저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예. 카피오레 반점은 예, 치료를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으니 일단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부를 잘해서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자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피부과에서 하는데 왜 물어봐요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자기 잣대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변호사는 변호만 하고요. 검사는 수사만 해야 됩니다. 정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싫으시죠?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는요. 웬만한 법률적인 문제든 사회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전문이랑 다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조언할 만큼 안다고요. 예. 여러분에게 조언할 만큼. 안과가 됐든 정형외과가 됐든 내과가 됐든 내가 이렇게 전문이라는 게 내가 전문이니까 책임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정도 되니 전문의랑 상담하십시오라고 마지막에 멘트를 빠뜨린 적이 있나요? 방송을 보려면 똑바로 봐야지.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굉장히 논쟁적인 얘기 정말 내가 이를 꽉 빼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를 꽉 깨문 게 아니라 어금니를 발치해서 지금 안에 지금 계속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고 있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한 거니까 그거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국가 사회 문제든 외교 문제든 피부과 문제든 다른 과 문제든 아는 거에 한해서 얘기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전문가 찾아가라 그러죠. 네.
자, 공황장애 약국 걸려서 피부 속부터 간지러움이 생겼습니다. 2달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기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예.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예, 소양증이 피부에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주치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다시 해서 그게 좋아지면서 가려움증이 없어지면 그런 문제가 연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 그러는데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사회적인 얘기는요. 일반 사회 시민이면 다 관심 갖고 아는 얘기들이고요. 생각들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생각의 차이는 각자가 서로 존중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고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하든 뭘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보세요. 한 번은. 네. 왜냐하면 그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찌됐든 긴 시간 같이 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이면 뭐 별 문제 없이 여러분 또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